피처뉴스 시즌 3 오늘은 15회인가요? 네, 벌써 15회가 벌써 됐네요. 15회. 와, 그러면 15주가 지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와, 그럼 4, 3, 12, 3개월, 4개월을 넘게 이제 지나갔다는 건데, 5달째 되는 거 아닌가요? 5달째? 5달째 되네. 와, 네. 이거 좀 있으면 1년 넘겠는데? 아니, 네. 1000회, 2000회까지 가셔야죠. 대표님 소박하시네요. 네. 네. 아예 뭐, 천회까진 가면 좋은데, 그때까지 천회면은, 어휴, 천주인데, 그죠. 천주면은, 천주 맞네. 어우, 예. 야, 1년에 40주 치고, 그, 10년이면 400주. 그래봤자, 뭐, 한 20? 100년이면 4천인데 50년인데 2천주면은 아니, 대표님 요즘에 150년, 막 150세, 200세 시대예요, 정말로. 아 그런가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되면 좋죠. 뭐. 예, 네. 최선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2023년 6월 오늘 날짜도 참 새카만 6월 23일이네요. 23일입니다. 네. 23일 11시 밤 11시 49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원에서 폭넓은 언론 활동을 하고 계신 와이뉴스 이영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뉴스 이영주입니다. 네, 저는 황명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들이 대화를 나눠볼까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로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대학원 지도교수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뭐 네. 요즘에 휴가철이기도 해서 이제 과작값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아, 준비를 예. 해봤습니다. 네. 지도교수부터 시작할까요? 음, 지도교수는 뭐 대학원 과정을 거치게 돼서 석사나 박사 그렇죠. 논문을 쓰게 되면은 그 네. 논문에 책임을 지고 그 논문 쓰는 대학원생을 지도해주는 교수님을 지도교수라고 하는 거죠. 아, 맞아요. 정확합니다. 역시. 네. 그런 분이 지도교수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하면은 이제 그 되게 뭐 석사나 박사 하니까 보통 이제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교수직을 하고 싶어서 이제 아니면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학력 사회이기 때문에 뭐 학부의 그런 그 네임 밸류가 별로였다. 그러니까 높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서 본인의 네임 밸류를 좀 올리겠다. 이런 차원으로 많이 이제 접근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 대학교 때는 그 교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존경심과 이런 게 있었다라면은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같은 논문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런 사이잖아요, 두 명이. 그러다 그 보니까 뭐 같이 만든다기보다는 학생이 만드는데 교수가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 그러니까 선수와 감독 그런 관계 아닐까요? 예,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도표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어, 이게 쓰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아, 예, 트러블도 생기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군사부 일체, 군사부 일체가 맞는 거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사상이 너무나 많고, 아직까지 유교 사회다 보니까, 네. 교수들이 갑질을 하는 사회, 그러니까 사례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뭐,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으셔서 들으셨을 텐데, 뭐, 인터넷만 조금만 검색해보면, 저도 뭐 칼럼을 쓰긴 했지만, 뭐, 지도교수제, 뭐, 해서 지도교수가 엄청나게 이제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행한다든지, 갑질을 음.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힘들어 한다거나, 뭐, 자퇴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그래요? 자살을 하는 경우보다 이제 자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예, 자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저분이 저러시는 거지 내가 잘했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교수님을 탓하기 전에 본인의 이제 능력치를 먼저 이렇게 약간 비하하면서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지도교수를 지정하는 그런 단계나 뭐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역시 얘기하신대요. 일단, 그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입학을 할 때, 그, 어, 지원하는 학생이 그 학교에 그 교수진 소개가 있잖아요. 교수진 소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나는 이 네. 교수님과 논문을 쓰겠다라고 학생이 선정을 해요. 근데 사실은, 네. 자학이 아니면, 그러니까 자대가 아니면 본인이 학부를 나온 그 석사 대학원이 아니면
사실 잘 모르죠, 그 교수님을. 근데 그런 네, 상태에서 그냥 뭐 펄이라든지 그분이 쓴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고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석사 2년을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고, 그분이랑 뭐 박사까지 한다면 4년을 이제 쭉 가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칼럼을 써서 근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거를 썼다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한 거고요. 혹시나 누군가가 뭐 듣고 모르실 때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다음에 네,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도 스승님이시잖아요. 네, 네, 스승님이시고 학생의 발전에 대해 되게 뿌듯해하시고 그걸 이끌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분들은 어떤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의 극소수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이제 어, 믿고 싶고요. 그런 네, 차원에서 접근을 해 나가는 거라고 일단 당부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그 논문을 보면요. 음, 한 논문에 의하면은 그 대학 정보 공시라는 게 있어요. 2020년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인데요. 최근 3년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대학원 과정 중도 탈락의 사유가 미복학이 44.4%예요. 그러니까 4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반이 그냥 복학을 안 하는 거죠. 휴학을 했다가 복학을 아예 안 해버리고, 뭐 자퇴를 네, 한다든지, 뭐 미등록 이런 것들을 파악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음,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도 지난 10년 동안 94.2%에서 81.5%로 크게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 대학원 과정 중도 탈락률은 1990년대 이후에 꾸준히 5%에서 6%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0년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관련 논문을 좀 보면 그 상호 관계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직된 관계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수업하는 그런 뭐랄까요, 수업의 퀄리티, 그러니까 강의의 퀄리티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학부 과정보다 오히려 대학원은 이제 연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그냥 교수님들께서 물론 많이 알고 학문적으로 되게 우월하시고 뛰어나시니까 그런 걸 지도를 해주시기는 하는데 예, 사실상 연구를 해서 뭐 세미나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학부처럼 어떤 수업을 한다든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예, 그렇겠죠. 대학원이니까. 예, 예,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생들이 셀프로 이제 스스로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논문이라는 거는 어떤 학술적인 본인의 이제 주장을 펼치는 그런 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학사는 한 80에서 100페이지, 근데 뭐 최소하면 60페이지대에서도 이제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박사는 네, 한 200페이지 정도 논문을 써야 되는데, 뭐, 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상식을 가르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상의 지식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배운다라고 하는데 대학교 가면 조금 더 이제 큰 학문을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가면 거기를 이제 더 깊게 파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교수님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뭐 법학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형법이라고 하더라도 뭐 형사소송법에서 그 다른 걸 전공해서 그거를 논문을 쓰신 분이 교수님이 계시고 근데 학생은 뭐 다른 그 학문을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교수님이 연구하신 거와 그다음에 학생이 연구하려는 그런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더 디테일하게 연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음, 그럴 때 어떤 그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음. 그러면은 그 갈등이 생기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뭐 지도 교수님 의견에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배운 학생이니까. 그쵸. 네, 당연히 따르죠. 당연히 따릅니다. 따르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도교수들의 어떤 그 의견 차이나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요. 그런 건 기본이고 어떤 어감 및 착취, 어감 및 착취가 이제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착취가 대학, 있어요? 그럼요. 착취를 뭐 할 게 뭐 있나? 학생한테? 성적 뭐? 착취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네? 비용을 성적 도취한다든지 착취가 요즘도 그렇게 큰다고.
큰일 나죠. 그런 게 대표님, 있단 말이에요, 요즘? 요즘, 그렇죠, 좋죠. 요즘이 아니라 요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은 것도 있는데, 대학원 교수님이 남자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네. 남자 제자한테 관계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논문도 쓰지 않고. 아, 남자가 예, 남자한테? 예,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뭐, 와, 이거 완전히, 그거 되게 많은데? 떠나야지, 그거, 진짜. 그리고 뭐, 남자 교수가 여자 교수에게, 아니, 그러니까 남자 교수가 여자 학생에게, 여학생에게, 대학원생에게, 예. 너가 뭐, 나와 이렇게 어떤 그런 이제, 터칭? 이런 게, 그죠? 대가를 있다면, 요구하는 그런 게 거구나. 있다면, 내가 너를 학교에 데리고 가겠다. 완전 키워주겠다, 쓰레기죠. 예, 이거구나. 내가 너를 학교에도 그러면 안 데리고 되지. 가고, 그 다음에 논문 쓰면 뭐 학교에 뭐 꽂아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많고. 네, 그 어, 다음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 그, 어, 이거는 뭐 주변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되게 이제 학식이 되게 뛰어나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스카이 네, 중에 하나였거든요. 스카이 중에 네. 하나. 그래서, 왜 그 대학원 안 가셨어요? 대학원 가셔서 교수하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대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얼마 얼마 가지고 와라. 그럼 받아주겠다. 이랬다라는 어, 거예요. 그래서 안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학문의 꿈을 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요구를 하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고, 또는 아니면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세 가지로 이제 유형이 구분이 됩니다, 대표님. 그래서 돈, 성, 일. 그래서 일, 성적으로 일 시킬 게 뭐 있어요? 일이? 일 시킬 거요. 일 시킬 거요. 네. 엄청 많죠. 그 뭐, 교수님의 논문을 대신 쓰게 한다거나, 아, 아니면 F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 교수님이 속해 있는 학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예, 학회에 한번 얼굴을 비추면 그 학회 교수님들이 필요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럴 때 이제 굴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라면 저의 교수님이 아니라 저의 교수님이 아는 교수님의 일을 갖다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 불안해서 시키겠네, 남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막 시킨단 말이야, 자기를. 아, 그건 믿는 거죠. 이제 빵꾸 나면은 누가 책임져? 빵꾸가 날 정도의 일을 시키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 이제 막 귀찮고 잡다한 일을 시키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약간 속된 말로 노가다를 시키는 거죠. 이제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발로 뛰어야 되는 아, 일이라든지 어떤 때 어, 어디를 가야 되는 일이라 뭐 지방을 가야 되는 어,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인서울은 아닌데 학부가 뭐 대학원도 지금은 가까운 데로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근데 뭐 이제 학부가 이제 좀 네임밸류가 떨어진다. 그럼 대학원 교수님께서 야, 본인이 나온 학교를 대고 거기 뭐 어디 학교가 뭐 학교냐? 뭐 이런 식으로 깐다든지. 아, 인신공격이나 그런 걸 그렇죠. 평가를 하는구나.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건 그러니까 좀 거의 아닌데, 그냥 노예라고 용서하는 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언제 불렀을 때, 나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너는 어디에 있어야 돼. 이거가, 대기하고 있어라, 무조건 그죠. 오면 대기하고 그래서 있어. 너가 언제 어디에 내가 부르면 와야지 네가 안 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교수님하고 이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업 중이나 강의 중에 이제 반기를 들면 네. 그때는 이제 찍히는 거죠. 그때부터는 아, 그런 반기를 드는 게 이제 허락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와.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로 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합해보면 교수의 권위에 그런 서 나오는 그런 갑질이네요. 교수의 권위에서 나오는 갑질. 맞아요. 예. 그런 갑질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자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복학을 아예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방학하잖아요. 방학하고 나서 아예 등록을 안 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자퇴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표님 유치원 사실 엄마들 20살 때 공부하잖아요. 네. 20살 때까지 그리고 대학교 네. 졸업하면 23, 24란 말이에요. 그럼 네. 거의 20년, 20여 년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석사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공부에 욕심이 있거나 뜻이 있거나 취향에 맞거나 이 셋 중에 하나란 말이죠. 어떤 스펙이 네. 뛰어난다든가. 예, 예. 그런데 자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대학원을. 그러니까 그렇게 돈,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게다가 되죠. 대학원을 들어가면 연령대가 좀 있죠. 저만 해도 이제 40대가 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연령대가 있는데 거기서 시간을 또 낭비하고 또 돈을 낭비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이어간다는 게 사실은 네. 꽤 어렵거든요. 몇 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박사까지 보통 하면서 다녀야 보면 되니까. 학부를 바로 졸업하고
그냥 뭐 20대 후반에 대학원 들어오면 자기 무슨 진짜 수제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부려먹거나 아니면 일시키거나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한국 사회에서 그것도 정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쁜 뭐 의미로 따지면 그렇게 할 수 네.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논문 통과 그러면은 좋은 자리로 뭐 취업을 시켜준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박사학위 할 때 더 좋게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연구원으로 해서 또 뭐 월급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먹어서 들어가는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나요? 교수들 나이도 어떻게 보면 교수보다 더 나이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네. 있죠. 맞아요. 대표님, 역시 예리하신데? 아니, 그래서,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교수 네. 자신도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자기 평판도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직장이나 그래도 대학원 공부하러 어느 정도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그렇죠. 자리 잡은 사람인데 야 오, 갔더니 조교수 그래 뭐 이상하게 자기 평판이 또 지역사회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 조심할 것 같은데 오히려. 대표님 되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간을 봐요. 아, 간을 봐요. 처음에 일단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시켜볼까? 해. 그럼, 다음 것도 시켜. 그리고 또 더 큰 걸 시켜. 그리고 더 많이 아, 자주 시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대표님 이제 이어폰 빼셔도 됩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어, 만약에, 뭐, 안 했어. 시켰는데 안 네. 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안 건드리고, 그 직전 있죠.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정말 그 아주 미세하고 교묘하게, 그러니까 지도 교수니까 그 학생의 성향을 엄청 알 거 아니에요. 적어도 2, 3년, 논문까지 쓰면 2, 3년에서 4년, 어떨 때 10년까지도 하니까, 논문 하나 쓸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향을 아니까, 그리고 대학원생은 그렇게 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딱 얘가 터지기 직전까지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활용이고, 그러니까 갖가지로 활용을 해요. 아, 예, 그리고, 근데 뭐 가까이 활용한다는 게 뭐 학문적인 거 이외에 그렇죠. 아니, 사적인 것도 활용을 한다는 거네. 사적인 거나 본인이 연구할 때 필요한 어떤 뭐, 제반 사항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지만, 사실은, 이제, 안 하면 찜찜하잖아요. 사실 학생 마음에서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그걸 모르겠어요. 대표님 말씀대로 사회생활 하다 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걸 거역했을 때 후폭풍이 어떤 게 올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판단을 못 그러니까 할까요? 이걸 듣는 사람들도 잘 느낌이 없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 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주면 어떤 거? 차례예요. 그냥 뭐 네. 일 시키는 거는 너무나 많은데, 뭐 학회에 어떤 그 간사를 맡거든요. 보통 대학원 학생들이 간사를 네. 맡아요. 어디 네. 어디 학회에 간사를 네. 맡아서 그런 네. 서류 작업이라든지 서류를 다 준비하고 다 복사하고 그날 그 장소 컨택이라든지 뭐 일정 짜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거 그거 저기 뭐 있잖아요. 나이 어린 대학원생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안 시키고. 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학생은 공부하러 간 거죠. 공부하러 간 건데 나이가 어리다거나 저처럼 여성이라거나 그 사회생활 하더라도 조금 나이가 어린 층이 있잖아요. 그럼 건드리죠. 근데 나이가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나이가 많고 되게 직함이 되게 높아. 그러면 되게 깍듯하죠, 교수가. 그 학생에게. 또 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학벌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임밸류가 좀 예, 학생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예를 수도 있. 들면. 그럴 예. 수 있죠. 그러니까 학부가 왜냐하면은 뭐 경기도청의 뭐 고위공무원이다. 음, 근데 아주대학교나 뭐 아니면은 뭐 수원의 무슨 대학교 무슨 뭐 나 대학원 박사과정 밟고 싶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깍듯이 모시겠지. 어, 아닌가? 경기도청까지는 아니고요. 적어도 정부 부처에는 있어야죠. 정부 부처에는 아니, 그러니까 있어야죠. 뭐 정부 부처든 뭐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청 무슨 뭐 고위공무원 가득 깍듯이 모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오셔요? 그래요? 어. 도청 공무원도 쳐주나요? 아, 예,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고위공무원. 고위 공무원이요? 예, 예. 아, 뭐 공무원들을 이제 지정하시는 행정고시에 이상, 합격하고 네, 뭐 서기 부의사관인데 대학원 뭐 다니거나 박사학위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대학원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도에서 뭐 연구과제 하나 따면 몇천만 원짜리 딸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 그랬다,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 맞아요. 아, 근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카이, 뭐 중경 외시까지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근데 대학원생은 스카이인데, 네. 교수의 학부는 스카이가 아닐 수도 있지. 다음 단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잘 건드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논문 지도할 때 그 실무에서 좀 이렇게 이미 많은 걸 쌓아갖고 온 사람들은 사실 그 분야에서 베테랑이죠. 그렇지. 예. 그리고 분야가 아예 달라버리면 논문 쓰는 거랑 아예 아니, 달라버리면 행정고시 합격해서 왔으면 교수는 행정고시를 합격을 못한 사람이고, 본 학생은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면, 네. 누가 더 행정에 대해서 잘 알겠냐고, 만약 행정학과 전공하라고 하면. 근데 맞아요. 근데 그래도 학생은 논문을 이제 통과를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숙이는 교수 거죠. 이름으로 논문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맞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리고 뭐 석사는 3명, 교수가 3명, 지도교수 포함해서 뭐 3명, 그다음에 박사는 5명의 교수가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도교수의 파워가 제일 세죠. 지도교수가 뭐, 네, 힘이죠. 지도교수가 통과시켜주자고 하면 통과시켜주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거의 지도교수님이 모시는 교수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듣는 분이시라면 지도교수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이제 진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지도교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생각하고 계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대학원에 들어갈 때 그 대학원의 막내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막내. 그러니까 졸업반 말고 뭐 저처럼 수료한 사람이나 논문 쓰는 사람 말고 막내의 말, 그 신입생들의 말을 들어보고 교수님을 이제 선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 내지는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공손하게라도 어필을 하는 건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학원 노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원생들의 60%가 본인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 연구비를 뭘 떼이거나 뭐 연구 성과 떼이는 것도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어필을 하시고 그다음에 안 되면 법적으로 해결해야죠. 아니면 교내에 어떤 그 인권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안 되면, 진짜 본인이 정말 죽겠다 싶으면, 그거는 그만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본인이 사회생활 정말 잘한다. 나는 윗사람이나 교수님이 어떤 비율을 잘 맞출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들어오셔도 되죠. 음. 연구하시고 싶고, 뭐, 그런. 근데 이제 이거는 소수에 이제 해당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 어, 소수예요, 소수. 갑질을 하는데,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소수의 교수들 중에서 갑질을 한 만큼 봐주는 교수가 있어요, 논문을. 갑질을 한 만큼 본인이 어떤 뭐 일을 대가로 부려먹거나, 하는 거지, 대가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음, 해주니까 너 그만큼 내가 해줄 거야. 네가 나 연구할 때 그런 어떤 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해줬어? 그래, 그럼 내가 더 꼼꼼하게 봐줄게. 이렇게 하는 교수가 있고, 그렇게 갑질을 했음에도 제대로 안 봐주는 교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간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좀 그러니까 빨리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석사 때 논문 쓰기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차라리 빨리 논문을 써서 이 교수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음. 가능하면 좀 자존심은 안 세우는 게 좋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아무도 터치를 한 사람이 없잖아요. 정규수 되고 이러면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본인이 숙일 수 있다 하면은 숙이는 게 좋기는 한데 그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리고 또 그래도 좀, 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본인이 석사 박사 과정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미 박사를 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 그렇죠. 논문을 그런 거 쓰는 같은 거. 과정일 뿐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정상에 올랐다라는 그런 어떤 오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만은 금물이에요. 아직 배우는 단계고, 그리고 교수님은 뭐, 아직이 아니라 교수님이 이미 10년 이상은 차이가 나요. 아무리 그래도 10년 이상은 학문적인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우겠다라는 자세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했던 거는 논문을 쓰지 말고 졸업 시험을 보면 좋겠어요. 졸업 시험 제도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도 하고,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사실은 뭐 암기하거나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직장 다니고 이러면. 그러니까 논문을 쓸 사람은 쓰고 논문은 오픈북이니까 쓸 사람은 쓰고 거기에다 플러스 추가로 졸업 시험 제도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니, 석사는 시험으로 석사 딸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런 학교도 있기는 해요. 그런 과나 학교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논문을 일반 대학원은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대학원도 어,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것 말고 졸업 시험을 어차피 논문 쓰는 거나 시험 보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횟수 제한 없이 쭉 볼 수 있게 박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험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에다가 그냥 이렇게 의뢰하면 되는 거니까 학교는 오히려 더 반길 수도 있고 일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지도교수 뭐 말고 논문을 그냥 그 자기가 나름대로 써서 혼자 그걸 학교에다가 그 검증을 받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의 검증을 받으면 되잖아요. 논문 쓴 음, 거를. 그 국가기관의 불특정 다수 교수들한테 평가를 받고 뭐 빵점이면 빵점, 10점이면 10점 그래서 평가받아서 다시 써야 된다. 그럼 수정해서 다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지도교수가 없는 그냥 불특정 다수의 그런 뭐 교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평가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제도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신 거 그 신춘문예처럼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이신 그런 거죠? 식이죠. 예. 음, 그래,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뭐 그거는 이 학교 이런 대학원 시스템이 몇백 년 동안 지금 이렇게 도제 시스템을 왔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이 상황에서 잘 적응하거나 개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석사가 일부가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개선이 어렵다고 현행으로는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쓰고 있긴 한데, 시험 제도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나쁘진 않고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사실 대학원생들이 정말 진짜 괴롭거든요. 진짜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포기해 버리거나. 음, 근데 그게 그러면 방임하는 거잖아요. 너네가 적응하려면 적응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오히려 정치인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게 행동해서 정치 혐오해서 난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해서 아예 접근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처럼 대학원도 약간 야, 너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네 대학원은 이런 곳이야. 너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발도 못 내밀어. 이런 식으로 약간 오히려 더 이렇게 가기 전부터 어, 그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약간 이런 느낌도 들기는 해요. 네. 아니면은 좀 더 뭐 논문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찾아가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 또 거기서 시간을 수료를 해버렸으면 그것도 안 되고. 사실 석사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에 그냥 그 2년 안에 해서 패스하게 해주는데 이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하게 보시고 이제 분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교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예, 정말 맞춤표 하나까지도 보면서 이제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봐주실수록 감사하긴 한데, 어,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스승과 제자가 분사부일체라고 했으면 그러면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데 이런 거죠.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그런 나에게 어떤 지식과 가르침을 주면서 대가를 요구하냐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나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길러줬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다고 말씀드리기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분사부일체라는 게 왜 나왔어요? 유교사회에서 나온 겁니다. 분사부일체가 안 되니까 분사부일체 하나도 나쁜 거지.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무조건적인 이해나 부모처럼 무조건적인 무슨 뭐 뭔가를 베풀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처럼 되는 거죠. 성을 줘. 그럼 내가 너에게 지식을 줄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줄게. 학회에 데리고 갈게. 이거 완전 쓰레기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진짜 뭐 학자를
학자라는 개념을 떠나서 그건 인간 좀 말종인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학생 입장에서도, 야, 뭐, 교수님이니까, 내 지도 교수님이니까 나한테 무조건 뭐 부모님처럼 다 이해를 해주고 다 잘해줘야 돼. 이걸 기대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 그걸 기대하라, 그 말씀으로 드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당연히 지적할 거 지적하는 게 그 교수의 역할이죠. 근데 그 그러니까 말씀이 제, 아니라, 제 말은 어떻게 예, 예. 치면, 야단을 치고, 무슨 뭐 일을 시키고,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내 논문을 쓰는데, 플러스가 되거나 논문을 쓰는데 꼭 도움이 되는 행위라면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아닌 논문의 와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개인의 무슨 일이나 개인의 사욕을 채우고 아니면 개인의 무슨 뭐 이익을 지도교수 이익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시킨 거라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 이해가십니까? 숫자가 더 제일 숫자가 그러니까 되게 그걸 많아요. 이해가는데 근데 교수님이 내 논문 쓰는데 논문을 못 쓰니까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혼내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내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래야지 더 좋은 논문이 또 탄생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배우는 건데 그거 아닌 뭐 야 내가 너 논문 봐줄 테니까 적당히 써도 내 통과시켜 줄 테니까 대신 너 내 심부름 많이 해야 된다 이거 그런 거래나 계약은 이거는 벌써 이 학문을 논하는 그런 관계에서 있을 수 없다 그건 장사치들이 하는 얘기 거래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래는 안 된다 얘기하는 근데 그 이외에 논문을 쓰거나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힘들거나 빡세게 타이트하게 하는 교수님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어, 수업도 되게 빡빡하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리포트 꽉꽉 채우고, 진짜 수업 시간 꽉꽉 채우고, 뭐 이런 분들 많은데, 그런 거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거래라고 하셨는데, 거래를, 뭐, 지금 천지 거래 불법이잖아요. 그다음에 성매매도 당연히 불법이잖아요. 거래 자체가 아예 안 당연히 되는 일들을 그렇게 예, 그들이 안 요구를 하고 있는 되죠. 거죠. 그 돈을 공공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네 아직도. 되게 많아요. 그 되게 많대요. 김영란법도 있고 요즘 뭐 아니 왜냐면 한 네. 십몇 년 전에는 그 대학원생 막 노예 부르듯이 한다 해서 막 언론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음, 예, 그게 그런 사건이 하도 비일비재하고 막 언론에 많이 나와서 그 관행이 많이 좀 개선한다고 그래서 제가 많이 없어진 줄 알고 또 이렇게 김영란법이나 이런 또 법들도 이렇게 제정되고 우리 사회 풍토가 또 점점점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해서 뭐 좀 많이 변했겠다 싶은데 아직 그 대학원에서는 좀 안 변했나 보네. 이렇게 또 그 저기 지도교수 타이트하게 하는 그런 거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아예. 음, 예. 그죠. 왜냐면 그런 게 없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그렇게, 왜냐면 거꾸로 요즘은 뭐 의정부나 이쪽은 대학원생이 귀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니 와주면은 고맙습니다. 교수들이 모셔 오히려 또 학생들을 이거 모셔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모셔가서. 모셔가서 뭐 누구 얘기 내가 이름을 못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3년 만에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바로 3년 만에요? 예 박사과정 3년 만에 바로 박사학위 받습니다. 그럼 열심히 쓰겠죠. 직장인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 보니까 학교와 교수와 이게 편차가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좀 이름이 좀 있는 학교나 내가 좀 권위가 있는 교수다 이러면 약간 그런 게 좀 많을 것 같고 음, 어중간한 게 제일 힘든 거 어중간한 게 차라리 뭐 좀 이렇게 네임밸류라고 했잖아요 약간 좀 브랜드가 떨어지는 학교라도 뭐 좀 학교는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아예 그냥 진짜 무슨 뭐 스카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빡세게 하겠죠 거기는 서울대학교가 예, 입학 자체가 어려워요. 그 예. 대학원들 탭스를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예. 거기는 뭐 빡세게 할 거고 그 들어가는 사람들도 뭐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낀 대학교가 이제 문제인 거지 약간 그런 그런 옛날에 그런
관습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 생각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트하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교수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 공부 외의 것에 이제 학생들을 옛날에 동원을 그 한다는 관행에 거죠.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예, 그리고 그 이슈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슈가 네. 되지 않을 만큼 그 곡 바로 직전까지 정말 종이 한 장 미세하게 마이크로 그 차이 그 직전까지만 딱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이 없어갖고 와준다고 그러면은 그냥 어서 없이 모신다니까. 진짜. 그래요? 어디가? 그리고 학위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또 대출을 해야지 대학원이나 그쵸. 학교에 그런 실적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신설학교, 대학교나 이런 데는 박사학위 막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 어디죠? 그거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음, 예. 그렇구나. 그래서 뭐, 그, 이제 근데 마무리, 사실 뭐 학교는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이렇게 좋은 대학교, 이름 있는 대학교 나오면 좋죠. 근데 뭐 박사학위 받으면서까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좋겠지. 근데 서울대 뭐 막말로 말해 연고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또 좀 괜찮은 학교 아니면서 또 이렇게 그 대학 박사학위 내미는 거는 다 거의 통순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는? 어디 내가 무슨 어디 대학교 박사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쵸. 내가 그냥 맞아요. 박사입니다. 아니 굳이 내가 맞아요. 어디 네. 대학교 박사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니까 빨리 하려는 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로, 그러니까 학부는 서울인데 경기도권의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더 내려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대표님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시험을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대학원생들 사실 예. 많이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또 여기까지만 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많고 대학원도 많으니까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대학원으로 다닐 수 있는 거니까. 대학원도 편입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대학원이 편입이 있어요? 예, 예. 대학원도 편입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옮겨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뭐 전체를 다 수료했는데 다른 데 가서 논문 쓰는 건 안 되는데 내가 한 학기 다니고 1년 다녔는데 아니겠다 싶으면 편입이 있어요. 다른 편입이 대학원도 갈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예. 그래요? 모르셨구나. 네. 편입이 있어. 그래서 다른 대학원에 편입하는 사람 많아요. 요새 대학원이 편입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여기 그렇구나. 안만 봐도 내가 여기 아닌 것 같아. 나 다른 대학교로 내가 좀 옮겨야지 해서 이렇게 좀 편한 대학교로 옮겨서 많이 있어요. 편입해갖고. 대학원이 편입, 와, 처음 알았네. 예.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영주 우리 박사님은 저기 박사학위 다 받으셨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이제 수료는 해서 이제 쓰고 아, 있어서 수료. 수료는 이제 반드시, 편입이 네. 안 되네. 아, 아쉽네. 저는 로스쿨 다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예. 로스쿨 준비하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 동네로? 리트랑 그래서 지금 문제 풀고 있는데 뭐 리트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제가 보이려나? 리트하고 또 뭐 있어야 돼요? 토익 점수, 영어 점수요. 아, 두 텍스트나 개, 토익이나 두 개? 그다음에 학점이요, 학점. 학부 학점. 그 세 개를 학부 종합해서, 학점, 네, 그리고 이제 학부 학점, 면접이랑, 리트, 네, 그 다음에 어학시험. 네. 그래서 어학시험 몇 점 붙어있네? 토익 같은 경우에는 보통 750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 850, 그러니까 800점대 후반이나 900점대 근데 후반 나이 한 정도는 나와요. 50이나 40대 건데서 800만 좀 맞기 쉽지 않은데? 영어를 계속 하는 게 아니면? 사실 쉽진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것도 영어도 안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줄거든, 언어라는 게. 네네네. 내가 뭐 20살 때 900점 맞았더라도 그냥 공부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20년 지나서 뭐 40살 되고 50살 되고 그러면 그 600점, 700점 막 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네. 200 칼물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확 올라가지가 않아, 진짜. 예, 그래서 커트라인은 어쨌든 750이에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 이 박사님 계속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좀 토익이 좀 그래도 점수 나오겠네요. 900점은 안 넘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좀 다시 도전을 해볼까, 지금, 올해 리트는,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뭐, 네. 그 리트만 잘 보면 되네요. 영어 시험은 어차피 이제
800주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시험을, 그러니까 연수가 좀 지나가지고 대표님 아, 그때 제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긴 해야 합니다. 그 사실, 시간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나요? 예? 사실, 일하랴, 공부하랴 네, 시간이 안 논문도 쓰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한 일단 가지라도 딱 뭐 마무리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일단 욕심을, 올해 아니, 사람이 에너지라는 게 딱 한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막 이렇게 막 머릿속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일을 예, 하면서 창업도 하고 두 가지를 있으니까. 한다는 거는,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게 만만치 않아. 논문 하나 끝내놓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 그래서 그게 효율적이잖아. 그래, 논문도 되고, 잘 되고, 뭐 시험도 잘 되고 그러는 거지. 두 개를 신의 두뇌가 아닌 이상. 맞아요. 예, 맞는 예. 말씀이신데 일단 그래도 예, 제 결정은 가는 걸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일단 논문이라도 다 쓰고 그러니까 논문에 대학원은 집중하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논문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은 그냥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언어랑 논술이랑 추리 논증이랑 있어가지고 그냥 문제를 푸는 거라서 아, 예, 그런 그래요. 거라서 이게 그렇게 크게 뭐 저는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아무튼 뭐 예, 됐습니다. 이러고 이제 알겠습니다. 떨어지면 이제 뭐 네, 저는 네, 그럼 그 밑에 점수는 몇 점 나왔어요? 몇 되게 점대? 낮았어요 그때는. 좀 아, 공부를 그게 좀 나이 먹을수록 이게 이런 시험이 어려워지는, 점수가 높게 안 나오던데. 왜냐면 그, 어렸을 때, 예, 예. 학창 시절 때 배우던 그런 개념하고, 그러니까 학력고사하고 수능하고 틀리듯이, 아마 그런 시험이 이게 나이가 좀 먹어갈수록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 점수 올리기가. 리트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셋이 있고 피셋은 공무원 그러니까 PSH인데 피셋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이거든요. 그다음에 어 디트가 있고 비트가 있고 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셋 공무원, 그다음에 디트가 치의 전문대, 그다음에 리트가 의전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리트가 법학전문대 미갈 이렇게 있는데 리트가 제일 예. 어렵긴 해요. 사실 다 들어갔거든요. 리트가 제일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예. 복합적으로 뭐 사고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수능 시험. 수능의 언어 영역과 그다음에 추리 논증은 약간 뭐 IQ 테스트 비스무리하게 뭐 그거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화해서 뭐 박사들이 낸다고 하긴 하는데 저도 예비 박사니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번에 저기 법학전문대학원까지 합격하시겠네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하려고 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면 제가 무료로.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다음 주제로, 시간이 다음 너무 주제는 오래 네, 아쉽네요. 그래요. 제가 너무 열중해서 말씀드렸죠. 다음 주제는 뭐냐면요, 과자값이에요. 과자 과자값이 많이 비쌀 때 뭐지? 올랐죠? 아니, 과자 과자값 많이 먹죠. 우리 애가 과자를 좋아해갖고, 그러시구나. 덩달아서 제가 같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죠. 그, 뽀로로랑 같이 놀고, 그, 과자값이 그 1박 2일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게, 질소 과자, 저기, 그 전통 과자. 네, 전통과자, 네, 전통 과자. 전통과자에서, 저도 그거 하도 요즘 이슈가 돼갖고, 유튜브 검색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게 보셨어요? 되는데, 와, 그 진짜 너무 심하게 비싸게 받았더라고. 아니, 7만 원이면은, 한 봉지에 네. 7만 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매대에, 이렇게 좌판이라고 하나요? 좌판에 이렇게 네. 산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전통 그쵸? 재래시장이랑, 그램으로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세, 알아서 팝니다. 한 봉지에 7만 원. 그러면은 이게 그램으로 따지면 한 7, 800g 이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7, 그러니까 800g 소고기보다, 한우 1등급보다 비싸다고 그게. 아니, 근데 아니, 그게 네. 너무 심하게 이건 바가지.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거. 아니, 과자가 무슨 7만 원씩이나요? 금태를 두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중에 우리가 그런 과자들을 많이 사 먹어서 가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그게, 통용되는 가격을 아는데, 예, 예. 그걸 카메라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저씨가 무슨 배포로 카메라 돌아가면 더 싸게 줘야지. 어떻게 아니, 그렇게 그래서 싸게 받아. 보통 100g당 재래시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전통 과자가 100g당 1,500원에서 2,000, 원이라는 밀정나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래. 방송에 나온 게 보통 가격보다 두세 배 비싸게 값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세 배면은 근데 몇 그램 샀나? 지금 어, 보니까 4점 중량이 1.52kg, 1.5, 그러니까 1.6kg, 그러니까 800g인데 그러면 800g에 2,000원이면은
얼마죠? 2,000원씩 팔릴 거라네요. 16,000원? 16,000원에서 아니, 이게 음, 지금 전통 과자뿐만 아니라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게 우리 전통 재래시장 네.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사실 솔직히. 거기에 이제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다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분들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가끔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불쾌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요. 예,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아니면은 이상하게 바가지 느끼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사람이 보다가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괜히 기분 나쁘게 말을 하거나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있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잘 이게 그리고 쓸데없이 막 음. 과도하게 호객행위라거나. 그쵸. 예, 막 불편해. 우리가 물건을 쳐다보기 수가 없어. 쳐다보는 순간 팍 강요를 해서 담아. 강탈을, 쳐다보면 예, 담잖아요. 장갑적으로, 지나가면 담잖아요. 장갑적으로 막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 전통 재래시장이 그 똑같은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음. 근데 왜 마트하고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더군다나 이게 소비자들이 더 정감 겪고 더 싸게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대리시장 간다는 취지가 있는 건데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 있고 근데 오히려 가면 거꾸로 됐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국에 계신 재래시장 소상공인들 아마 반성 좀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대표님 그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이니까 이제 뭐 좀 덤도 있고 그러니까 딱 그램상 뭐 대형마트에서 그냥 그램으로 딱 담아놓고 팔잖아요. 근데 정이 있으니까 아유 일로 와 하면서 이제 약간 친근감 있게 뭐 이제 아유 뭐 그래 나이가 어려 보이면 이제 그냥 말을 놓고 막 일로 와 사 뭐 먹어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사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기엔 이제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 문화를 되게 맞아요. 불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또 그런 것도 좀 가격이 난 지금 뭐 과자는 내가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야채나 뭐 이런 거는 뭐 즉석 식품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재래시장이 뭐 가격이 뭐 마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생물 있죠 생물 회 네네. 해산물 네네. 살아있는 거 아, 이런 거는 가격이 약간 나는 좀 약간 가격 좀 왜냐하면 회센터 같은데 식가루 큰데 같잖아요. 큰 회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어디라고 여기 특정하지 않겠지만 어디 무슨 회 도매상 센터 시장 같은 데 가면 회를 사잖아요. 회를 사면은 이게 회를 뜨잖아. 몇 킬로라고 그래서 회를 뜨잖아요. 떠서 이게 몇 킬로인데 이거 주세요. 5만 원입니다. 그래서 흥정해갖고 사. 가서 회를 막 떠. 뒤에 가서 안 보이는데 떠가 가져오면은 이게 진짜 그만큼 떴는지 안 떴는지 내 생각 들었어. 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냐면 코스트코를 가면 광어회를 갖다 뜬 걸 팔아요. 예. 코스트코가. 랩 싸서. 근데 예, 그게 2만 얼마밖에 안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딱 거기에 g이 나와 있어요. 몇 음, 킬로짜리. 근데 내가 그거보다 더 큰 고기를 더 비싼 돈 주고 사는데 내가 회센터 가서 받아갖고 포장해서 온 거는 그거보다 적어요, 회가. 비교가 되잖아. 그죠. 예. 그러면 나는 돈도 비싸게 내고 양도 적게 두 번 바가지를 쓴 거야. 음, 그래서 나는 대래 회센터나 이런 데 절대 안 가거든요. 거기서 안 사 먹고. 차라리, 그래요? 예, 횟집을 가서 먹지, 비싸더라도. 이게 너무, 그렇다고 따질 수도 없고 잡아놓은 걸 이미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왜 어? 예전에 그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그 통닭 시켜 먹을 때 네. 다리가 사라졌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다리는 사라진 건 나는 저기인데, 요즘은 통닭이 다리가 세 개, 네 개씩 와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요? 아니, 이것이 뭐 유전자 변형기가 아니, 어떻게 다리가 네 개씩 있어. 그 잘라놔서 그냥 다 이렇게 파나 보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요즘 약간 다리가 이게 딱 한 마리면 두 개 딱 와야 되는데 날개 두 개, 네, 어떨 땐 네. 날개 세 개, 다리 세 개 뭐 있고 때 있고. 그래요? 근데 먹을 때 좀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좀 약간 어, 찝찝하더라고. 그죠? 이렇게 예. 맞춰보잖아요. 이렇게 맞나 이렇게 예. 해가지고. 약간 좀, 음, 그거 좀.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축제랑 이제 연관이 돼서 이제 바가지 요금이 있다 보니까 네. 재래시장도 재래시장인데 이제 프레임을 조금 이제 옮겨보면 이제 축제랑 연관이 돼가지고 축제할 때 이제 바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축제, 여름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네. 나니까 마스크도 다 할 수 이게 두 있겠잖아요.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쵸? 과자 문제는 전통 재래시장 문제고 그렇죠. 고정돼 있는 시장. 예. 근데 그다음에 축제할 음, 때는 이동하면서 그 일주일, 3일, 3일 그 이동형으로
그렇죠. 먹거리 장터가 짝퉁 거. 그렇죠. 거기 맞아. 갔는데,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여섯 분이서 회랑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상으로 해서 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예. 28만 원? 26만 원? 무슨 고기 소주? 일식집을 갔다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셨는데 약간 광어, 우럭 이렇게 드셨다고 했던 것 제일 싼 거 같아요. 먹었는데. 아, 그래서 진짜. 26만 원인지 8만 원인지 6인치, 8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되게 비싸지 않나요? 한 아유, 그건 엄청 비싼 거죠. 10만 원대 초반 정도면 될 것 아이, 같은데. 그거는 저기, 한 접시에 한 2만 원씩 해서 4만 원이면 끝나는 건데. 아니, 밥 싸시고 연료수, 소주 뭐 한 그거는 뭐 여섯 해서 병 뭐 한 6만 원이면 하면은 끝나겠네. 3만 원씩, 3만 원. 양상인데요? 예. 양쪽상인데? 회 7, 8, 2만 원, 술, 밥 만 원, 그래요? 3만 원. 그래서 각각 테이블 다 3만 근데 원. 26만 원인가 28만 원이었죠. 바가지를 왜 되게 뺐을까? 비싸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말 타격이 갈 수 있는 축제라서 말을 쓰면 안 내일에서 내려. 되겠지만, 와. 그래서 수원에서 있는 축제죠. 수원은 아니에요. 거기 화성, 아니.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평택. 아니, 말씀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게 드셨어요? 부산. 뭘 많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명인가 해서 두 상에서 이렇게 먹었는데 26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바가지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축제 바가지도 이제 이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기 이제 아, 축제 바가지가 너무 심해갖고 나는 축제가 벌어지면은 거기를 이제 구경만 하지 안 사 먹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걸리냐면 애들 데리고 가면 애들이 꼭 뭐 사달라고 쫄라갖고 비싼 거 알면서 울며 거저 먹기로 뭐 다른 데 가면은 1,000원에 사 먹을 걸 거기는 5,000원, 10,000원 주고 사 먹는 거야. 애기들 건 그렇게 비싼 게 없지 않나요? 뭐 솜사탕이나 아이스크림, 뭐 아이스크림. 그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도 쪽에서 열렸던 그러니까 경기도권은 아니었던 축제로 예, 예, 보이는데 뉴스 그러니까 나오고. 예. 뭐죠? 육고기 뭐 이렇게 몇 조각 그 해서 바베큐, 돼지 바베큐인데 내 대여섯 장 놓고 뭐 몇만 원 받았다고. 5만 원? 예, 그래서 진짜 진짜 너무한다. 이제 바가지지. 한철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좀 있으면 이제 저희 휴가철이잖아요. 7월 바로 예, 되니까. 네. 근데 휴가철에도 그 휴양지에서 바가지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되게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바가지 쓸 각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바가지 쓸 숙박비도 각오라고.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계곡 가면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근데 자리 이제, 잡았는데, 그 요즘 이제 예전에 이재명 지사 있을 때 경기도에서 계곡에 예, 다 맞아요. 정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보도되러 나왔잖아요. 이게 요즘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김동연 우리 지사님께서 오셔서 너무 다 풀어줘갖고 다시 또 계곡을 점거해서 식당들이 장사를 한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요? 예, 예. 특히 가평. 가평. 예. 그래서 이거 뭐 누가 들으시지 않겠지만 경기도에서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다 몰아냈는데 2년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원점 들어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일단, 얘기가 회기가 돼서 죄송한데, 네. 일단, 휴가철이면 직장인들한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사실은 한두 번밖에 없는 사실 명절 때는 사실은 뭐 가족끼리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사실은 하루 이틀 정도밖에 못 쉬잖아요. 주말보다 오히려 더 피곤하죠. 일을 많이 하니까 이동 많이 하고. 네네. 그런데 그럼 휴가철은 진짜 1년에 진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연휴인데 그럴 때 뭐 사람의 소가 가격의 소가 품질의 소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좀 개선을 그 해야 되지 답은 않을까. 하나예요. 답은 그냥 거길 안 가는 게 몇 년 동안 가지 말아야 돼요. 안 가면은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장사도 안 되고 장사 안 되면 다 쫄딱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손님들이 귀하다는 거 이걸 좀 뼈저리게 느껴야지만 정상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또 그 상대방 쪽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쪽은 휴가철 밖에는 또 아예 제가 보기에는 고질적인 문제고 이게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건 좀 국민 의식하고도 연결된 거라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같은 물건을 갖다 놓고 조금 뭐 이렇게 적어지니까 조금 비싸게 받는다 해도 그건 이해해요. 근데 그걸 뭐 5배, 4배, 3배 이렇게 비싸게 받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거꾸로 생각해서
만약에 그 음식을 팔거나 과자를 팔거나 아니면은 뭘 했던 사람이 다른 동네 가서 자기가 사 먹는데 똑같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기분 좋겠냐? 기분 나쁘죠. 근데 거기에 대고 뭐가 뭐 우리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뭐가 변명조와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건 무조건 사과하는 거지. 아, 그래서 그런 거,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장사를 하지 말고 팔지를 말아야지. 아, 그런 거 지자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제재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 어느 정도 아니, 가이드라인을 좀 할 것 같은 정해놓고, 거는 다 지자체에서 제재가 가능한데 예. 그 지자체에서 이제 뭐 표도 의식하고 여러 가지 의식하니까 단속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1박 2일, 시민의식 말씀하셔서 한 말씀만 더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했을 때는 이제 7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더 분노하는 거예요. 야, 저기 7만 원이 말이 되냐? 7만 원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시민의식이 좀 그런 면에서는 좀 향상됐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막, 7만 원짜리 과자 먹고 막 그러면, 연예인이니까 돈 많이 받으니까, 뭐 돈 많이 버니까, 그런 거 비싼 거 먹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연예인에게도 똑같이 어떤, 소시민, 서민의 그런 평가의 그런 잣대로 해서 7만 원이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시민들이 먼저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많이 시민의식이 좀 향상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은 좀 하긴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좀 저도 동감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56분인데 벌써 네. 1시간에 가까이 가네요. 지도교수의 그게 그 논의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교수. 아무래도 이제 좀 얘기할 거리가 많다 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 대화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의견과 대화를 나눠주신 이영주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15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